앞에 잘 보여? 칠판 보여? 자, 보시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요. 원소의 결합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이거 했어요. 원소는 금속이라고 하는 아이와 금속이 아닌 비금속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된 건데, 이때 금속이라고 하는 건 그 뻑큐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로 네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 금속이야. 그랬던 거 기억나니? 자, 금속이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성질. 첫 번째 뭐 있어야 된다? 보이세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광택. 됐어. 금속은 금속 고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했던 첫 번째 성질. 두 번째는 뭐였어? 두 번째 뭐였어? 열이나 전기를 빨리빨리 옆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 멋진 말. 열, 전기, 전도도가 크다. 이래야 금속이다. 그리고 내가 망치로 꽝 하고 쳤을 때 유리처럼 깨지는 게 아니고 얇게 펴져야 된다. 얇게 펴지는 게 전성현이, 연성현이? 뭘까요? 전 붙일 때 꾹 누르는 거 생각해. 그래서 전성이 얇게 펴지는 거. 됐니? 그리고 철사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연성을 가져요. 이런 얘기야. 이 네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만 금속이야. 그 중에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비금속이야 라고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원소는 117개거든요. 그 중에서 금속 원소가 더 많을까 비금속이 더 많을까? 비금속. 아니야. 금속 원소가 훨씬 많아. 우리가 외운 주기율표에 중간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온통 다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원소 중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소가 가지고 있는 주기적 성질이 같은 줄에 오게끔 나타난 주기율표까지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아이가 누구냐? 18쪽. 맞아요. 이 18쪽에 있는 아이가 가장 안정적이라서 별명. 그렇죠.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이 나이 먹은 것도 동생들은 대답하고 있는데 비활성 기체라고 해. 순서대로 불러. 얘 누구야? 헬리um, 네온, 아르곤. 헬리움은 원자번호 2번, 네온은 10번, 아르곤은 18번. 그래서 모든 애들은 가장 안정적인 얘처럼 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거나 얻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적인 비활성 기체라면 거꾸로 얘기할게. 이걸 뺀 나머지는 모두 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은 반드시 안정적인 구조일 때만 물질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 불안전한 원소들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어. 그러면 이러한 불안전한 원소들이 물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불안전한 애들끼리 결합하는 거래요. 그쵸? 근데 불안전한 아이들 중에서도요, 보시는 것처럼 금속인데 불안전한 아이가 있고 비금속인데 불안전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적이기 위해서 모두 다 원소들끼리 결합을 할 건데, 이 결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기억해. 불안정한 금속과 불안정한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법. 이런 동생은 대답을 하는 게 이걸 우리 무슨 결합이라고 하니? 이온 결합이라고 해서요. 불안전한 금속은요,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비금속한테 전자를 줍니다. 그러면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고요? 뭐가 될까요?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됩니까? 음이온이 돼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되겠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반드시 이온결합밖에 못해. 근데 불안정한 비금속과 불안정한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법도 있죠. 됐어? 이거는 무슨 결합이다? 이게 공유결합이다. 자, 이러한 공유결합은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비금속들끼리 전자를 서로 뭐 하는 거다?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그 방법으로 결합한 게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와 같은 원소 물질이죠. 되겠어? 원소입니다. 자, 근데 그 원소 중에서 수소라는 아이는 체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니? 수소. 체외곽의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서 일족 원소잖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체외곽의 전자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양성자가 하나 있을 때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가야 안정적이야? 두 개 들어가야 안정적인데 하나만 있으니까 불안정한 거잖아. 근데 그 불안정한 또 다른 수소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적이기 위해서 지네들끼리 전자를 서로 뭐 한다고요? 공유한다고요. 그래서 흰색 전자도 요만큼, 흰색 수소도 요만큼의 전자 있어 안정적인 거야. 되겠어? 여기에 있는 연두색 아이도 요만큼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전자 두 개가 된 거죠. 공유하면. 그래서 안정적인 결합을 갖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은 이온결합처럼 전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진 않고요. 같이 쓰는 것뿐이야. 그죠? 전자를 한 쌍을 같이 쓰는 걸 멋진 말로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했다? 그렇죠. 이걸 단일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빨리 머리 돌려. 산소는 체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 6개요. 왜? 16족에 속하니까. 그죠? 그 6개를 찍을 때 꼬맹아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는요. 양방향에 하나씩 먼저 찍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산소의 전자 배치야.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불완전한 산소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자, 얘네들끼리 결합하기 위해서는 얘네들끼리 공유하고 얘네들끼리 공유해요. 그래서 같은 두 개의 원자 안에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걸 우리는 예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몇 중 결합? 이중결합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산소 기체래요. 되겠니? 거기에 비해서 질소는요 15족에 속하니까 체외곽의 전자가 5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 그죠? 얘도 5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어쩔 수 없어서 얘네들끼리 세 쌍의 공유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질소 기체란 말이야. 몇 중 결합? 3중 결합. 자, 같은 원소들끼리는 3중 결합이 제일 많은 겁니다. 4중, 5중 이런 거 없어.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한 아이들 중에 독립된 구조를 띠고 있는 거, 그 아이들만을 우리는 분자라고 하는 거죠. 이온 결합한 애들은 분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겠어? 그러면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왜 CO2일까? 공유 결합 만들어 보면 알아요. 됐어? 암모니아는 왜 NH3일까? 공유 결합 만들어 보세요. 됐어? 이거 2개 만들어 봐. 선생님처럼 이렇게. 되겠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이거 잘 못 그려. 그래서 어렵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자, 중심에 있는 아이가요, 바로 탄소예요. 탄소는 14족이니까 체외곽에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양쪽에 산소가 있어서 결합하는 건데, 산소 하나는요, 체외곽에 전자가 6개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짝꿍이 없는 아이와 얘는 두 손 잡을 수 있으니까 요 손 잡겠지. 그러면 산소는 완벽하지만 탄소는 아직 손을 안 잡아준 애가 있어서 그 옆에 또 다른 산소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손을 잡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탄소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산소와 두 손씩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단순히 그리면. 그럼 잘 봐. 탄소는요. 됐어? 몇 중 결합을? 2중 결합을 몇 개 했니? 2개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4중 결합이라고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야. 우리의 암모니아 보면요. 암모니아는 15족이니까 체외곽 전자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손을 잡으려고 옆에 수소가 있는데요. 수소가 하나당 한 손밖에 못 잡으니까 이 손을 다 잡으려면 수소 몇 개 필요하니까 3개.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는 거죠. 이렇게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NH3지 NH4일 수 없어. 3개면 끝나.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분자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요. 불완전한 원자들이 대다수인데 걔네들이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더라. 그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반드시 이온 결합밖에 못하고요. 비금속들끼리는 공유 결합한다. 공유 결합한 애들만 분자다. 이온 결합한 애들을 분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 하얀색 알갱이가 있어요. 이 중 하나는 소금일 거야. NaCl. 무슨 결합인지 상상. 하나는 설탕일 건데요. 설탕은 포도당 덩어리라서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됐어? 자, 빨리 봐. 얘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야. 왜? 나트륨이라는 금속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온 결합을 했던 아이고요. 설탕은요? 공유 결합이에요. 이 안에 금속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흰색 가루가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별하고 싶어. 근데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얘를 물에 녹이세요. 이렇게 물에 녹였을 때요. 만약에 소금과 같은 이온 결합한 아이면 물에 녹이는 순간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거기에다가 끊어져 있는 전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건전지에 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왜? 아무리 전선이 끊어져 있어도 수용액 속에 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온들이 여기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공유 결합한 설탕 같은 아이는 물에 녹였을 때 이온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이온 결합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끊어진 전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꼬마 전구에 불 켜려고 그러면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소금, 불이 안 들어오면 설탕.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 되겠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고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56, 57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56, 57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답안지 없는 사람들은 조금 이따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 질문 없어. 괜찮아. 넘길게. 58, 59에서 질문. 13번. 자, 13번밖에 없어요. 할게요. 자, 근데 거기에 있는 A부터 F까지 6개의 실명서. 실명서. 거기 주기율표 위치 보면 걔가 누군지 알 수 있지? 빨리 실명서.
이 문제 안 틀리는 방법은 실명 써놓고 뻑큐까지 해놓고 문제 풀라 그랬어. 자, 그래서 보시면 A는 수소고요. B는 리튬이고 뭐 그래서 6개. 위치는 이제 다 아시니까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금속도 체크하셨으니까 금속은 B하고 D 2개가 금속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 A와 C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은 이온 결합하겠니? 라고 했는데 A하고 C 중에 금속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유 결합이어야지. 자, 그 다음에 B하고 E요 라고 했는데 B는 리튬이라는 금속이고 E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굽니까? 예, 황이죠. 되겠어? 비금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니까 공유 결합이 아니고 이온 결합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D하고 F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데 D는 뭐냐면 D는 마그네슘이고요. F는 누구냐면 F는 염소입니다. 근데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어 완벽한 아이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야 완벽한 아이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결합할 때 무조건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게 조합해야 된다. 근데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인데 이렇게 결합하면 마그네슘 2+짜리 하나와 염소 Cl-짜리 2개 필요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1이라는 숫자를 생략하는 거니까 MgCl2가 염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이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D와 F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했으니까 전류가 흘러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 자체로 중학교 2학년 문제들 그대로 나오는 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아직 목동이 여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목동은 1학기 내용을 2학기 때 시험 보겠다는 얘기죠. 저 바보 목동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 기억이 나죠? 한 달 전에 했어요. 엄청 오래전이죠.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어요. 시험지 하나 드릴게요. 해보도록 하죠. 자, 교재에 답지 잃어버린 사람 손 몇 명 갖다 줘야 돼? 교재에 답지 잊어버렸다는 사람이 아까 한 명 지우만, 바보 지우만. 오케이.
1분 있다 채점할게. 자, 시간 모자란 사람. 꼬맹이 몇 개? 그냥 할게요. 그냥 해도 돼? 너 이거 많이 틀리면 엄마한테 떼지 않은데? 어차피 못 맞출 것 같아서. 용기 없네. 자, 오은이가 모군 중학교야? 네. 기말고사부터 이제 시험했는데 모군 이번에 열나 어려웠는데 수학 평균이 60인가 나왔다는데. 자, 해보죠. 1번부터입니다. 1번에 5, 2번에 4, 3번에 1호, 4번은 4, 5번에 3, 6번에 1, 7번에 5, 8번에 2, 3, 9번에 4, 10번에 2. 잘했네. 자, 맞은 개수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도훈이 몇 개인데? 3개 틀렸어요. 3개 맞았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승아는 몇 개야? 오케이. 우리 꼬맹이 6학년인 거 알아? 엄청 똘똘하지. 너네 6학년 때 뭐 했어? 자, 지원이. 이렇게 여인간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니. 10개. 냉. 지호. 10개요. 서윤이. 소윤이. 준서. 용주. 자, 틀린 거에서 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1번, 5번. 4번, 5번. 자, 1번, 4번, 5번 볼 건데요. 1번은 고체인데 염화 마그네슘이니 염화 뭡니까? 나트륨이니까 이온 결합한 거야. 자, 이온 결합한 애들은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흐르는데 액체로 바꿔야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액체일 때 전기 흘러, 고체일 때 안 흘러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고체 염화 나트륨은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 염화 나트륨은 전기가 흐른다. 그 이유는 5번. 고체에서는 이온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를 꽉 잡아당기고 있어서요.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아무리 이온 결합해도 전기가 안 흘러. 근데 액체가 되면 물속에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혼자서 떠다닐 수 있는 상태야. 그래서 액체일 때만 이온이 자유로워서 전기 흘러요 라는 얘기. 그래서 5번이 맞다 라는 얘기고요. 4번 보시면 4번은 아까 철상에서 봤더니 이 문제 비슷한 게 있더라. 표는 이온 A부터 D까지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나타낸 건데요. A라고 하는 애는 양성자가 몇 개 있냐면 8개 있는데 전자는 10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중성이 아니라서 원자가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가 세기 때문에 이가 음이온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쵸? 자, B라고 하는 아이는 양성자는 9개 있는데 전자가 10개 있어. 얘도 마이너스가 더 많기 때문에 B-1가 음이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누구냐면 양성자 11개 있는데 전자가 10개 있죠.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얘는 C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D는요. 양성자가 12개 있는데 전자가 10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전자를 원래 2개 잃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D2 플러스죠.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모두 다 전자를 얻거나 잃었는데 전자수가 모두 다 10개로 누구와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했구나.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를 띠는 거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는 원래 누군데 그 원래 누군지를 보려면 양성자 수를 보면 된다. 그 중에서 A는 양성자가 8개 있기 때문에 얘는 빼박 산화 이온이구나. 얘는 양성자가 9개니까 플루오린화 이온, 얘는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양이온은 A와 B니 A와 B는 음이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녹는 점은요 라고 얘기하는데 녹는 점은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이걸 끊어야 우리는 녹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온 결합한 애들은 전기력에 의해서 세게 잡아당기니까 잘 안 끊어져. 그래서 이온 결합한 아이들의 녹는 점이 공유 결합한 아이들의 녹는 점보다 훨씬 높아요.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얘는 주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을 보면 D하고 A가 결합했다고 치자. 그럼 선생님 얘도 이온 결합이고 얘도 이온 결합인데요. 녹는 점은 누가 높아요? 라고 얘기하면 A하고 D가 결합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는 A2-와 D2+가 결합했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가 결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B-와 C+가 결합했는데 이때 누가 더 세게 이온들이 결합해서 잡아당겨? 이온 결합도요. 더 세게 잡아당기는 아이가 있고 살짝 약한 애들이 있는데 이 전하량의 곱이 이온 결합의 세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4만큼의 세기로 서로 잡아당긴다는 얘기야. 얘는 1 곱하기 1,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결합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녹는 점이 더 높아. 이런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력은 얘네들의 결합력이 훨씬 더 세다. 전하량의 곱이 커서 그렇다. 되겠어? 그냥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나오면 그냥 이온 결합 쪽이 더 세고요. 이온 결합 중에서도 전하량의 곱이 큰 애가 더 셉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그림은 화합물인데 꼬맹아 순물질은 화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원소물질이 있어요. 화합물은 조건이 있어요. 물이나 이산화탄소처럼 적어도 원소가 2종류 이상 들어있어야 화합물이다. 근데 산소, 기체나 철과 같이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건 원소물질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화합물이 있고요. 그 화합물이 AB 화합물이 있어요. 자, AB 화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CB 화합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AB 화합물이 있고 CB 화합물이 있는데 꼬맹아 잘 봐. 여기에서 그려진 거 얘하고요. 얘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자, 이때 A가 누군지 알면 훨씬 편하죠. 자, 이때 A는요. 전자가 실제로 A 것만 몇 개 있니? 아니요. 이거 공유 결합해서 2개처럼 보는 거잖아요. A 거는 몇 개 있는 겁니까? 1개요. 이건 B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A는 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아이니까 얘는 누굴까요? 수소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실명 찾아야 돼. 그렇다면 B는요, 요렇게만 자기 거야. 몇 개 있는 거니? 총 9개요. 그럼 얘는 누굽니까? 플루오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A와 B의 실명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빨리 그 옆에 있는 CB가 누군지 알아내 빨리. B는 플루오린이라고 찾아줬으니 이 B하고 이 B는 똑같아요. 플루오린입니다. C가 누군지만 찾아내세요. 매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요. 전자 2개, 전자 8개, 그래서 총 전자가 10개 있는데 됐어?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10개 된 거야. 그 뜻이잖아요. 네. 그럼 원래는 전자가 몇 개 있었다는 거야? 11개. 나트륨.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나트륨이야. 되겠어? 이렇게 찾는 거야. 고등학교 문제 싸그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실명 찾아야 돼. 그래서 A는 수소고 B는 플루오린이고 C는 나트륨이고 이랬구나. 그 중에서 A, B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니까 얘는 공유결합이지. 근데 얘는 나트륨이라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거니까 이거는 이온결합이지.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기억 A, B가 공유결합인 건 그림으로 봐도 되고 얘가 누군지 찾아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CB는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잘 흘러요. 왜요? 이온결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틱은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B의 원자 번호는 9번입니다. 플루오리니까. 그 다음에 C의 원자 번호는 11번입니다. 나트륨이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는 B가 큰 게 아니고 C가 더 크네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명 찾는 연습을 하자라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넘어갈게요.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질문. 10번이요. 7번이요. 6번이요. 네. 6, 7, 10을 할 건데요. 자, 6번 보시면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 중에서 자유전자와 관계가 적은 것 찾아라 그랬는데 꼬맹아, 여기 있는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성질 있지? 이 성질은 다 자유전자가 만든 거야. 됐어? 금속이 갖는 성질은요, 다 자유전자가 만드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2번, 열을 잘 전달한다라는 요거,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전기를 잘 전달한다는 성질, 다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4번, 두드리면 넓게 펴지는 성질 가지고 있다, 전선, 자유전자가 얇게 펴져도 안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연성.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밀도가 크다? 이거 자유전자하고 상관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요번에 이게 아까 봤던 철상 문제 비슷한 거죠. 자, 7번 보시면 중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고등학교 내용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내용이 중학교 심합니다. 그래서 영재나 과거 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용 안 나와, 중등 심화만 나와. 이거 다 말장난이에요. 중등 심화가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있는 칼슘 있고요, 산소 기체 있고요, 산화칼슘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얘는 원소가 몇 종류 들어있니? 한 종류. 이거 원소 물질이에요. 이 안에도 원소 한 종류 있죠? 얘도 원소 물질입니다. 이 안에는 원소 몇 종류 있습니까? 2종류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그 화합물 중에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이온 결합을 한 화합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공유 결합했니? 라고 했으면 일단 결합했으면 그 안에 원자가 여러 개 들어있어야 되니까 얘 아니면 얘일 텐데. 그쵸? 자, 산소는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한 거죠. 무슨 결합? 공유결합입니다. 얘가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비금속끼리 결합했으니까. 그래서 공유결합했니? 라고 했을 때 얘라고 하는 아이가 가에 들어갈 아이가 산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공유결합을 했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애가 얘하고 얘죠. 자, 그 중에서 이온결합 물질이니? 라고 했을 때 얘라고 하는 애는 얘입니다. 그쵸? 그래서 나가
CaO 얘가 이온결합한 물질. 그리고 아니오라고 한 마지막 아이가 칼슘 이렇게 놓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가는 분자니라고 했는데 공유결합한 애가 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화합물이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원소니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중학교 2학년에서 나왔던 문제가 고등학교 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시험 문제예요. 됐어? 이거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게 뭐였죠? 10번이요. 자,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끼리 바르게 짝지은 거 찾으세요 라고 하면 조건이죠. 이온결합을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누구와 누가 결합해야 되는 거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금속과 비금속이 다 들어있는 거 찾아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거 미스공 질문했지? 너 몇 번이라고 했는데? 3번이요. 3번은 탄소와 산소인데 탄소도 산소도 뻑큐 안에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금속이 없다는 얘기야. 다 비금속들만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CO2가 공유 결합한 물질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 외울 때 맨날 뻑큐해 라고 하는 거 사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워보시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다른 질문 또 있을까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10분만 끊었다가 할게요. 이제부터 진도 나가야 되니까 중간에 못 끊어요.